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 오랜만에 차트 보면서 시황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시장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죠. 공약들을 일단은 실행에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그 이제 공약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군이죠. 좀 자기에게 좀 쓰는 소리보다는 자기의 말을 좀 잘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적으로 지금 쳐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도, 그러니까 어제에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한 600억 달러 정도 부과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로 된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쪽은 바로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좀 길을 좀 들이기 위한 뭐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 중국에 관세를 600억 달러 부과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이 미국에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도 보복 관세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 뭐 이 부분이 해외 쪽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해외 쪽은 뭐 유럽 연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일본이 있을 거고요. 뭐 미국 정도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나라들에서 일단 반항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실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보복 관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바로 단행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좀 힘이 없고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관세가 계속 높아지는 거가 결국엔 이제 수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중심의 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지금 되고 있어요. 2017년 1월 20일부터 지금 집권을 해서 2018년 1월 20일이 1년째였고, 이제 2년 횟수로 이제 2년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 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상당한 지지율이 좀 30% 안팎으로 좀 지지부진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도 좀 높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두고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잘 안 보는데 차트를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보시면 지난번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점을 양호하게 좀 돌파를 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2607포인트까지 아직 열려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고점을 높여놓은 박스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하게 추세가 상승으로 좀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지난번 고점 부근에서의 차익 매물을 이제 얼마만큼 소화를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야 이제 추가적인 새로운 추세가 26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지지부진하면 결국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을 장중에 했었고 어제,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고점까지 임박을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네 둘이 얼마만큼 쳐서 좀 지수를 부양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반면에 뭐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선 증권, 그러니까 건설, 조선, 철강 뭐 이런 쪽은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도 미국에서 저런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또 뭐 주가가 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조선, 건설, 철강, 이제 증권, 은행, 보험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업종, 이게 미국에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이제 금융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뭐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지키곤 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이 가치금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수는 어느 정도 가두리 안에 있고 종목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박스권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엔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며칠 되진 않았지만 최근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3일 정도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3일.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제 마이너스 1일 정도 됐지만 오늘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을 시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일주일간 추이를 보면 결국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마이너스 3일,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3일, 플러스 4일은 매수를 했고 마이너스 3일은 일단 매도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예전 그 상승했었던 흐름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 그러니까 3월 9일 정도의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상승을 했었던 그 흐름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강하게 좀 쳐서 올리는 부분은 아니다. 네, 그래서 역시 메이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긍정적인 건 IT 대형주들을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시면 결국에 이 시장 자체를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주도주가 필요한 흐름이다. 근데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선은 시장은 되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예전과 같은 그런 삼성전자로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은 흐름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단기간 박스로 좀 갇힐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달성을 하고 나서 되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으로 돌파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일단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박스권 하단 부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단으로 돌파를 하면 더 좋죠. 예. 저희가 이제 틀린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과 거의 흡사한 그런 흐름이고요. 결국에 이 앞선 고점까지 가기 위한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근데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미국도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었던 것처럼 코스닥도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은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엔 다양한 그런 순환매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최근은 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죠. 조화제약, 파미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뭐 헬스케어나 루트로닉, 그리고 필러 같은 그런 걸 만드는 한스바이오메드,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굳건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중소형 IT도 역시 뭐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게임, 그리고 남북 경협, 그리고 수소차, 뭐 다양한 그런 업종들이 있죠. 근데 이 다양한 업종들이 결국에 가장 큰 비중이 높은 부분은 제약바이오 IT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IT 거기에 뭐 2차전지 쪽까지만 연결이 돼도 지수는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점 부근에서 장 초반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와 더불어서 전약 후강의 그런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과연 얼마만큼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이 900포인트 언저리에 대한 돌파 여부가 나올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에 단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흐름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기관은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이틀 동안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수급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그나마 거래소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930포인트 고점을 되레 거래소보다는 더 빨리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소가 2600을 도달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930포인트를 달성하는 게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한 830포인트 언저리까지 다시 조정이 나오는 박스권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을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점, 이 떨어졌었던 시점에서의 리스크를 이 올라왔었던 시점에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회를 얼마만큼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는 다 만회를 했고 플러스를 유지를 포트를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으면 이 무료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상승 추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조만간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다. 근데 일단 뭐
나쁘진 않은 흐름입니다. 예, 그렇지만 완전하게 또 상승을 부양할 만한 모멘텀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종목에 대한 그런 집중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도 일단 내일이면 다 끝이에요.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매매 금요일까지 잘 하시고요. 시장이 또 뭐 좋은 것 같지만 또 내 종목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시장에 분명하게 시장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 뭐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번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